자. 경우 분사 합시다. 다시 찍었네. 분사 오늘 수업하는데 새끼들아 스킵하면 죽인다 잔소리할 때. 아무튼 오늘 분사 수업은 다시 얘기할게. 분사 수업은 시발 분사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독해를 위한 공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사절이라든가 어떤 동명사라든가 혹은 어떤 감정 동사 따위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분사 수업 좀 합시다. 아우 씨. 자 봐봐요. 분사라고 하는 게 있어. 분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든 걸 보고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당연히 기초 문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었으니까 문장에서 한 역할이 딱 요거예요.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자, 나머지 하나는 보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 동사의 일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할 때에 대해서 좀 하나씩 볼게. 명사 수식할 때는 얘들아 요거를 알아셔야 돼요. 즉 어디서 분사가 수식하는지를 알아야 돼. 영어는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리값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값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사가 어디서 명사를 어떻게 수식하는 건데, 자 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사가 꾸며져 있는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 동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은 우리 ing, 즉 현재 분사일 때의 개념이에요. 현재 분사일 때 동사가 일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 이런 경우에는 문장, 다시 이 분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근데 이형식 동사로 분사를 만들어 보자. 이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있냐? 뒤에 무조건 보어라는 게 있네. 그러면 덩어리가 됐지. 즉 단어가 2개 이상이 됐네. 그럼 어디서 꾸며?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앞에서 얘를 꾸며줍니다. 자,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형식 동사도 있네. 삼형식 동사라는 게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꾸며줘? 마찬가지 앞에서 꾸며줍니다. 자, 쌤이 근데 하나 여기 빠져먹은 게 있는데, 봐봐. 근데 일형식 동사라고 무조건 앞에서 꾸미는 건 아니야. 일형식 동사도 뭐가 있냐면 수식어가 있을 수 있잖아. 뒤에 수식어 혹은 수식어 구 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뒤에서 꾸밉니다. 근데 또 볼까요? 사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있지, 지훈아? 그렇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그러면 또 덩어리네? 그럼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오형식 동사 뒤에 덩어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네? 그러면 마찬가지 다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앞에서 꾸미는 케이스는 일형식 동사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쌤이 요거 하기에 앞서서 잠깐 수동태 얘기를 좀 할게요. 보자. 아이유 사랑해. 누구? 준호 사랑해. 자, 이런 문장의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어? 준스크. 오케이. 준호 is loved. 요거잖아. 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이때 이 녀석이 뭐예요? 과거 분사잖아. 과거 분사인데 얘 몇 형식이야? 3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 목적 없어. 왜? 여기 원래 있던 녀석이 주어절이었거든. 이 원칙을 그대로 분사에도 적용시키면 돼요. 과거 분사로 만들었을 경우에 얘들아, 봐봐. 자, 이거부터 다시 이해하자. 얘들아, 잘 들어. 기본적으로 이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왜? 수동태라고 하는 건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새롭게 써보는 거잖아. 그럼 다시, 그러면 자동사, 즉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분사도 뭐가 안 돼?
자동사를 가지고는 원래는 못 만드는 게 맞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저 한 번씩 자동사가 저거 PP 형태로 있는 거 봤는데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런 녀석들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녀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은 이렇습니다. 기본은 만약에 삼형식 동사의 PP 형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얘는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삼형식 동사의 PP 모습 중에서 뒤에 또 수식어 덩어리가 있을 수 있네. 그럼 뭐 얘는 마찬가지 앞에서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보자. 사형식 PP 뒤에는 뭐가 있어?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하나 남았네? 그럼 앞에서 꾸미는 거,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오형식 동사의 PP 모습에는 뒤에 목적격 보호 하나 남았겠네. 그러면 마찬가지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할 때 명사를 꾸미는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자리값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자리값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쌤이 하나 더 써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몇 번이나 쌤이 했었는데 잘 봐. 명사가 있어요. 근데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한정사라는 게 있네. 이 한정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했지? 지운, 준스크, 수사? 뭐 수사도 맞는 얘기긴 하지. 그러니까 수를 나타내는 그 표현들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또 이걸 먼저 나올 줄 몰랐다 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수사가 뭐냐면 자 펜슬인데 몇 개의 펜슬? 뭐 세븐 펜슬, 뭐 7개의 펜슬 이라고 한정시킨 거야. 개수를. 그런 개념으로 수와 량을 한정시켜 주는 거야. 수량 형용사도 있잖아. 수량 형용사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one, each, every, either, neither, many, few, a considerable, little, few, a few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알겠지? much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 수와 양을 나타내는 우리 수량 형용사 혹은 부정 형용사라는 것도 있고 혹은 대표적으로 관사라는 것도 있죠. 관사 뭐야? 언더 뭐야? 더 그 새끼 그 펜슬 아까 앞에 말했던 그 펜슬 그런 것들 다시 그럼 비슷한 맥락이 뭐도 있어? 저 새끼, 저 개새끼, 저기 개새끼들 이런 거. 그럼 뭐야? 지시 형용사. 그러니까 this, that, those, 뭐 these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정사예요. 그럼 다시 이 한정사랑 명사 사이의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명사도 들어올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기본은 형용사예요. 물론 명사가 들어오면 이건 뭐냐면 복합명사. 오케이? 그럼 이 복합명사를 제외하고 형용사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 들어온 ing, 여기 들어온 pp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분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얘가 절대로 뭐일 수는 없어? 동명사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한정사도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꾸며주는 것. 그러면 그 사이에 끼인 녀석도 꾸며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보면 이거는 개꿀이네.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현재 분사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능동 혹은 진행의 개념. 그럼 과거 분사는요? 뭐뭐 된, 뭐뭐 한. 즉 약간 기본적으로 완료이면서 수동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문장을 수식할 때의 위치, 자리값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다시 우리 보어 얘기를 잠깐 할게. 보어 얘기는 선생님이 많이 할 건 없지만 구분을 좀 할게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때 보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얘들아 현재 분사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쉽게 생각하면 비동사 뒤에 우리 올 수 있는 건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은 경우일 때 우리 보어라고 한 녀석 자리에는 뭐도 쓸 수 있냐면 명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동명사를 쓸 수 있어요. 동명사는 뭐? ing죠. 똑같이. 그러면 다시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분사를 쓸 수 있는데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ing도 쓸 수 있고 pp도 쓸 수 있는데 pp는 잠깐 제외할게요. 왜? 얘는 어차피 bpp가 되면 수동태니까 뺄게요. 왜? 이 둘 중에 우리 구분해야 되는데 어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이 새끼라 그러면 비동사 ing가 진행형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why?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이래요.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해석으로 얘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구분하면 되고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해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주어가 동사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즉 동격인지 혹은 주어가 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건지 그냥 구분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유는 is 뭐 쿠킹 것이기 쿠키. 그러면 아이유는 요리하고 있는 중일까 아니면 아이유가 요리하는 것일까? 동격은 아니네. 그럼 뭐 동명사 아니네. 그러니까 주어랑 비동사 뒤에 명사는 무조건 동격이어야 되고 주어랑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설명하는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어 중에는 우리 뭐도 있어? 이형식 보어도 있지만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보어도 있네. 목적격 보어인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건 결국 보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새끼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이 새끼가 뭐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보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다시 또 들으세요. pp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떤 개념이며 ing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자. 이 목적격 보어가 우리가 pp로 나눠냈어. 그럼 뭐야? 이 새끼가 어떠하게 된 상황, 즉 어떤 행위를 완료시켰거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즉 수동이나 완료의 개념이어야 돼. 수동이나 혹은 완료의 개념이어야 하고 다시 ing라면은 이 새끼가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능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인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론 이따가 쌤이랑 같이 독해하시면서 보겠지만 이 기본 개념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새끼가 절대 주어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자, 이때 오형식 동사에 대한 개념은 그래도 좀 있으셔야 돼요. 자, 봐봐. 오형식 동사인데 그 중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나 ing를 쓰는 동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어떤 게 있어? 보다라는 개념, 듣다라는 개념, feel, 느끼다라는 개념은 다 됩니다. 뭐 보다 뭐가 있어? look, watch, 뭐 이런 건 다 되는 거예요. see, 이런 건 다 돼요. 다음 사역동사도 얘들아 사역동사는 원래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쓰는 건 아니에요. ing도 되고 pp도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하나 더 준사역동사까지. 준사역동사 뭐 있지? get 혹은 help. 그러면 얘를 전부 다 포함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암기가 완료된 상태가 되는데 모르는 게 있어서 그냥 외우면 돼. 자, 그러면 분사라고 하는 게 보어일 때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볼게. 3번. 자, 아까 여기서 동사의 일부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동사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당연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시제를 나타낼 때 두 가지가 있고 태를 나타낼 때 한 가지가 있죠. 시제를 나타낼 때는 우리 완료 시제가 있고 진행 시제가 있어요. 그럼 완료는 어떻게 쓰냐면 have pp네. 그럼 이때의 pp가 뭐야? 완료인 과거분사. 다음 진행을 볼게. 비동사 뒤에 동사의 ing를 붙여요. 그는 ing네. 얘가 뭐? 현재 분사. 또 태를 나타낼 때 우리 수동태가 있죠. 능동태 빼고. 그러면 수동태일 때 뭐라고 써요? bpp. 그러면 비동사 뒤에 pp네.
그럼 이 새끼 이 PP가 뭐야? 바로 과거 분사.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알차게 좀 써먹을게요. 자,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역할,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개념은 대갈 속에 집어넣고 만났을 때 이 새끼가 무슨 역할인지부터 찾을 필요는 없어. 해석하다 막히면 아 이건 무슨 역할인지 찾아야지.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은 결국은 동사입니다. 동사. 휴. 필기는 나중에 하자. 자, 봐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뭘 할 거냐면 우리 4번 감정 분사를 좀 볼게. 사실 지금 하는 감정 분사는 얘들아 내신용이야. 내신용. 잠깐만 어제 수업 때 쓴 거를 좀 들고 올게. 씨발. 자, 혹시 이 중에 모르는 뜻이 있었다면 괜찮아. 곤란해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외우면 돼. 이 중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잘 들어. 이거는 너희가 언제 어디서 쓰이는 건지 쌤이 얘기할게. 첫 번째, 내신에서 당연히 쓰입니다. 어떤 문제로 쓰이냐면 감정 분사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쉽게 생각하면 interesting이 맞아, interested가 맞아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수능에서도 쓰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어디 쓰이냐면 19번 문제. 19번 문제 보면 뭐야? 감정 변화가 있지. 그럼 감정 변화를 묻는데 여기 있는 어휘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변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단어 및 감정과 관련된 어떤 형용사 표현까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감정 동사예요. 감정 동사. 그래서 기본은 두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놀라게 하다, 놀라다.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는 거야. 이해가? 다음 괴롭히다, 괴롭히다 다 있는데 이거 하나 볼게. concern은 얘들아 걱정하다, 걱정시키다. 난 둘 다 뜻이 되는데 concern의 과거 분사 형태 concerned. 근데 현재 분사 형태 concerning 똑같은데 concerning은 하나 더 있어. 전치사로서 무엇 무엇에 관하여 즉 about과 관련된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concerning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사실은 지금도 좀 곤란한데 다 외우시면 됩니다. 물론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감정 분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외웠다면 이건 틀린 거야. 뭐냐면 얘들아 사람한테는 무조건 우리가 감정을 사람은 받는 거니까 PP, 사물은 ING 이거는 틀린 거야. 왜냐면 생각해보자. 사람이 사람한테 감정을 전달하고 사람이 감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떡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거잖아. 나는 이 물건을 보고 감동받았다.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다면 감동받은 사람은 PP, 감동을 주는 그 그림은 ING.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감동을 줘.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쌤 늘 듣는 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있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뭐야? 놀라게 하는 스파이더맨이잖아. 그러면 그 새끼는 지가 놀란 게 아니라 지가 씨발 이거 하면서 얼굴 놀래라 이지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mazed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amazing 스파이더맨이잖아. 그럼 다시 똑같아. 감정 분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감정에 대해서 전해주는 건지 혹은 지가 쳐받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사물인지 그런 건 상관없이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래서 봐봐요. 어떤 감정을 받고 느끼고 있는 어떤 명사를 우리가 꾸며줄 때는 뭐라고 꾸미냐면 PP로 꾸며야 돼요. 근데 어떤 감정을 주는 명사에 대해서는 ING로 꼭 쓰셔야 됩니다. Amazing 스파이더맨,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는 스파이더맨.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면 이거, 사물이면 이거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낚을 수 있는 좀 쉬운 형태의 공부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감정 분사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굿. 자, 그러면 본격ski 지금부터가 사실 여러분 좀 도움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우리 먼저 분사 구문 할 건데 분사 구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생각하면 야 부사절이 있어. 근데 이거 나는 말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쓰기도 귀찮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할래. 즉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축약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축약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씨발 이것저것 다 생략해. 그러면 다시 뭐를 생략하는지 볼게 얘들아. 첫 번째 부사절이 있으면 첫 번째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해버려. 이거를 생략해요. 단 얘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게 훨씬 많을 뿐이야. 자, 두 번째 주절에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래요?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엔 좀 쌤이 종속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같은 경우에 일단 능동의 형태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ing로 바꾸죠. 동사를. 만약에 수동이었다면 우리 아까 수동 배웠으니까 한번 보자. 자, 이씨 중딩 수업도 아니거든 이건. 여기 있네요. 수동 BPP였네. 그러면 동사의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을 ing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뭐야? 빈 PP네. 그러면 다시 수동의 모습이었으니까 being PP로 바꿔요. 자, 여기 다 빨갛게 썼냐? 잠깐만. 빨갛게 물들었네. 자, 봐봐. 근데 이때 이 새끼는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의 모습은 ing거나 pp로 시작해요. 무조건. 오케이? 자, 근데 물론 이따가 쌤이랑 우리 좀 다양한 시제의 모습을 좀 볼 건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의 요는 이거야.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됐어. 근데 이 새끼가 뭔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생략된 녀석을 우리가 꺼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 자, 봐봐. 우리가 이거를 꺼내서 잘 해석하기 위해선 먼저 기본은 이거예요. 주절과 종속절에 관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요거 가지고도 안 될 수 있어. 자, 관계 파악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 유추를 통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조금 힘들어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글의 맥락이에요. 전체 글의 맥락상 이게 오는 게 맞구나라는 유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요. 전체 글의 맥락이라고 하면 그래도 처음부터 읽어오면서 내용 이해를 완벽하게 숙지하면서 이거는 이때는 이 접속사가 나오는 게 맞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앞뒤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앞뒤 문장. 그래서 전체 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뒤 글.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되셔야 돼요. 이거는 유추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자. 봐봐. 쌤이 아까 선택이라 했지.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 이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할 때는 이 계산이 들어가 있어. 이 정도면은 읽는 독자도 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 이거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된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읽다 보면은 이것도 접속사가 이 새끼가 생략됐겠구나가 자연스럽게 돼. 근데 그게 바로 쌤이 말하는 옆에 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기본적 관계 파악을 통한 유추. 두 번째, 앞뒤 글의 맥락 혹은 전체 글의 맥락에 맞는 유추. 요거예요. 요건데 이게 말을 좀 쌤이 어렵게 써서 그렇지 그냥 읽다 보면 느껴지는 그것인데 쌤이 그걸 오늘 좀 더 글로써 명백하게 나타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생략된 접속사들이 그럼 어떤 게 있는지를 볼 건데, 자 이렇게 할게. 우리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건 존나 많아요. 종류가 씨발 많아요. 많잖아. 근데 전부 다 생략이 돼요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상관이 없어. 생략해도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생략하냐면 읽는 새끼가 이게 뭐 생략하는 건지 알 때 생략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뭔가 좀 다른 접속사들은 생략하면 이게 독해 가능하겠나? 라고 해서 생략을 안 할 뿐이야. 원래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안 할 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생략되는 것만 일단 써드리는 거예요. 봐봐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 중에서 뭐 종류가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대조, 목적, 결과 중에서 일단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 when이 있고 뭐 before이 있고 after이 있어요. 다음 while이 있네. 자, 우리 관계 파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관계 파악이란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관계 파악. 그러면 앞뒤 문장이 해석도 써줄게. 얘는 뭐뭐 할 때, 얘는 뭐뭐 전에, 얘는 뭐뭐 후에, 얘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거잖아. 자, 그럼 다시 뭐뭐 전에 뭐뭐 후에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떤 개념일까? 얘들은 연결 동작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에 주절의 내용과 종속절의 내용이 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의 행동이 끝난 이후에 B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 즉 이걸 보고 우리 연결 동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뒤 내용의 관계가 마치 유려하게 흘러가듯이 A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 B 할게 라고 하는 형태의 연결 동작이에요. 자, 근데 하나 더 할게. 이런 연결 동작들은 가끔이 아니라 때때로 어떤 의미가 되기도 하냐면 우리 인과관계이기도 하죠. 왜? B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A 사건.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얘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뭐? 인과관계.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동시동작이야. 자, 동시동작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A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동시에 B라는 행위도 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동시동작이라고 해. 그럼 다시 나는 똥 싸면서 뭐 하는 거? 폰 만지네. 이건 뭐야? 똥 싸는 행위를 하면서 B라는 핸드폰 만지는 행위도 같이 하는 거지. 아우씨 뭐야. 그래서 동시동작이라고 하는 건 A, B 동작이 같이 말 그대로 일어나는 거.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시제가 무조건 똑같아야겠지. 오케이? 물론 다른 거는 뭐 before나 after는 다르겠지만 다른 것도 뭐 시제가 일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명백하게 시제 일치가 있으셔야 돼요. 동시동작은.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힌트가 될 수는 있겠죠. 독해함에 있어서. 자, 그다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략되는 게 이런 게 있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즉 원인을 나타내는 어떤 접속사들을 보면 because, 뭐 as, since 따위가 있겠죠. 얘들은 해석 어떻게 그냥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라고 하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이건 뭐 얘들은 인과관계.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가 뭐 무조건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형태의 문장 구조여야 돼요. 얘들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면 다른 걸 넣어서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양보도 있네. 양보는요 생각해보자. 해석이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though, althogh만 일단 써줄게요. 자, 그럼 얘들은 뭐 해석하기를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잖아. 그럼 얘들이 지칭하는 개념은 뭐냐?
관계야겠어? 주절과 종속절이 쓰가 나봐 존나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비록 존나 준호는 잘생겼지만 인기가 씨발 없어. 뭐야 쌉반전이지. 잘생겼으면 있어야 되잖아. 쌉반전이잖아 개새끼야. 치아 보인다 맞잖아. 지금 개반전이잖아. 그럼 뭐야 앞뒤 문장의 관계가 반전.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쉽게 생각하면 대조이거나 반전이거나 혹은 역접이거나 이런 형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가 순접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순접이면. 다음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if가 있네. if 우리 해석하기를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조건이 있는 경우가 제일 주옥 같아. 어떻게 이 새끼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일까? 봐 생각해보면 이거야. 종속절 즉 if가 있는 절은 항상 문장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누군가의 희망일 수도 있고 뭐 소망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뭐 부정에 대한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 기본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다시 주절의 내용 그럼 어떨까? 주절의 내용 그에 따른 어떤 뭐 결과가 있을 거냐. 그게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에 따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네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 상태, 사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if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나길 바라는 일, 혹은 일어나는 것, 뭐 어떤 사건,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유랑 이랑 존나 지금 결혼했다라면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럼 난 존나 행복할 텐데 감정 상태 이런 거. 그러면 만약 if가 생략됐다? 이거 뭐 아이유 주도 아직 결혼 안 일어났는데 그럼 뭐 if겠네. 이렇게 우리가 유출해서 if를 집어넣는 거예요. 분사 구문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지금 분사 구문하고 있다. 부사를 접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아씨 뭐 아프다. 그다음 마지막 연결입니다. 얘는 사실 쉬워. 그냥 엔드야. 엔드가 뭐야? 그리고 얘는 해석도 쌤이 안 쓸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순접이고 열거예요. 열거. 나열 열거.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맥락으로 이어지는 형태. 그게 순접이죠. 그래서 얘를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쉬운 것, 생략된 것 중에서. 그래서 이까지가 우리 기본적인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됐을 때 어떻게 이거야 관계 파악을 통해서 해석하냐를 방금 쌤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공부는 이건 중기 때 끝마치는 거고 이 새끼가 생략됐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거를 지금 하는 게 알맞은 공부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게 있었으면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그 분사 구문 중에 요 딴 게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야. 뭐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들어본 적 있냐, 얘들아? 시끄라. 자, 좀 쉬운 문장을 주면 자, 우리 분사구문 만들어보자. if 생략 주어 다른 애 위 생략
그럼 이거 ing로 만들어 볼까? 다 쓰자. 이거잖아. 아니죠. 우리 미안하다. 주어 다르면 생략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되잖아. We marry someday. 이게 뭐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에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은 뭔데?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맞아. 얘들아, 얘 생략 가능해. 왜일까? 주어가 다른데 왜 생략 가능할까? 주어가 다름에도 생략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주어가 they, we, you, I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그냥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도 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얘들이면 생략된다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용어가 어려울 수 있어. 용어가 비인칭 비인칭 생략 뭐 지랄지랄 하는데 이 용어는 몰라도 돼.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이지랄 하는데 이건 몰라도 돼. 단 이런 게 있구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접속사, 주어, 동사 있고, 다시 주어, 동사 있어요. 근데 이때 얘랑 얘가 같다 다르다? 다른 경우야. 달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 분사구문을 만들었을 때 접속사는 생략합니다. 생략한다고 치고, 그러면 주어가 다르니까 뭐래? 주어는 그대로 놔둬. 그리고 동사의 ing만 두고 문장을 만들죠. 그럼 주어, 동사. 이걸 보고 우리가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비인칭 분사 구문이야. 비인칭 비인수 미안하다. 용어는 중요하니까 그냥 몰라도 돼. 자, 근데 요것도 가능해 얘들아. 접속사가 있고 동사에 ing만 남기고 주어 동사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야? 그냥 필자가 생략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남긴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있다 했어. 봐봐. 종속절에 주어와 주절에 주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글로 써줘야겠다.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도 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 주어랑 다른데도 얘를 생략해. 원래는 생략하면 안 되잖아.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가 they 혹은 you, we, I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 people, citizen 다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얘들을 가리킬 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얘들을 가리킬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요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만, 이거는 집에 가서 좀 외워준다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야. 자,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의 종류가 원래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른 상황에서 원래는 얘를 생략하면 안 되는데, 이런 주어인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해.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어를 남겨야 돼. 기본은 이게 기본이야. 근데 가끔 그냥 접속사는 생략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어.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냥 분사 구문의 다양한 형태 중에 이런 것도 있겠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만 봐봐. 분사 구문의 부정형은 어떻게 쓸까? 요것도 알아야 돼요. 지훈아, 분사 구문의 부정형 어떻게 써? 응?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 어떻게 쓰냐고. 자, 쓰가 어떻게 하냐? 앞에 뭘 써? not 혹은 never이에요. 둘 다 됩니다. not 혹은 never를 쓰면 이거는 분사 구문의 부정형이에요. 이거는 찌빠. 자, 나 마치찌야 찜찜막이야. 분사 구문이 있어. 근데 이거는 오케이 아직 모른다면 그냥 외워버리자 얘들아. 지금 쌤이 써주는 건 그냥 싹 다 외워버려. 얘들은 지금 쌤이 뭐 설명 이런 것보다는 원래는 좀 설명을 좀 하지만 설명보다는 그냥 지금 외워버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뜻이 뭐야? strictly 곧바로라잖아. 곧바로 직선적인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는 게 뭐 말이야? 저 좀 더 이때까지 애들로 하던 말을 다시 명백하게 말할게.가 엄밀히 말하면 거잖아. 애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straight 다이렉트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다음 generally speaking. 그러니까 generally 뭐야? 모두라는 의미자. 그럼 모두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하나 더. 얘들아, 프랭크 뜻이 뭐야? 야, 프랭크 버거 먹어봤냐? 고든 렌지 버거 먹어봤냐? 존나 맛있어. 내가 먹어봤던 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데 씨발 비싸. 7만원치. 버거 하나에. 서울 가서 내가 친구가 사준다길래 개 맛있겠다 하면서 친구랑 같이 뭣도 물어봤는데 그걸 고등 야 햄버거가 얼마 하겠는데 뭐한야 비싸봤자 2만원인데 7만원 뭐야 진짜. 근데 맛있긴 개 맛있는데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야 햄버거 하나에 7만원 들어간다고? 진짜 미쳤지. 어쨌든 프랭크버거란다. 프랭클리 스피킹 뭐겠냐? 프랭크 솔직한 뭐 솔직히 말하면 지훈이가 열받는다 되게. 프랭크 뜻을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새끼야. 자 다음 일단 judging 뜻이 뭐야?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러면 judging from은 뭐겠어? judging from 무엇으로부터 판단되어졌을 때, 즉 뭐뭐로 판단될 때, 판단할 때. 그러면 judging from guilty 그러면 유죄로서 우리가 판단될 때라고 우리 해석하시면 돼요. compare 뜻은 뭐냐? 지훈아 드디어 아는 게 낫지? compare 뜻 뭐냐고. 진짜 안 하는 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보통 모르는 거라고 이 새끼야. compare 그렇지 비교하다. 그럼 compare with 뭐뭐와 비교하면 결국 단어 알면 이것도 쉽게 알고 수 있어요. 지훈아 진짜 아는 거 같다. considering consider 뜻 뭐야? 고려하다 아니. 그래 저 이걸 씨발 잠깐만요 하는 거는 야 번외는 뭐야? 잠깐만요 바나나 유시랑 건 뭐가 다르냐? 니 새끼야. 그럼 다시 뒤에 대시 있어 얘들아. 이 대시는 접속사 대신데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considering that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영역. 알겠죠? 자, 이까지가 쌤이랑 오늘 했던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든 어떤 문장을 읽든 독해를 위해서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복습은 필수야. 당연한 얘기지만 필기 오늘 안 했지. 집에 가서 쌤이 캡처 한번 올려줄 테니까 쓰면서 공부해. 알겠죠? 요거를 이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쌤이 잘한다 못한다고 말해서 표현 미안한데, 그러니까 쌤이 느꼈던 내가 재수학원에서 진짜 딱 모든 반을 거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새끼들이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공부를 진짜 내가 낮은 반에 있으면 있을수록 느낀 게 이 새끼들이 하는 고민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고민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내가 이걸 단어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더 빨리 외우지? 이걸 고민하지 않냐 너희?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고민하는 건 내가 어떻게 더 시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야. 왜냐면 공부 진짜 좀 하는 애들은 이미 그 고민을 끝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의 공부 방법은 다 찾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단연간 해왔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너희만의 효율성을 찾는 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해가냐? 찔리지 않았냐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진짜야. 내가 이건 쌤이 찐으로 느낀 점이야.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건 얘들아,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서를 작성했어. 계획서 매일매일. 그리고 공부 뭔가 목표를 다 써놓고, 그러니까 하루 공부 리스트들이 있어. 이거를 나는 공부의 재미를 여기서 찾았어. 이거를 공부하고 하나 지우고 공부 하나 지우고 이 지울 때 쾌감이 쩔어. 그리고 하루 다 끝났을 때 이 목록을 보고 일주일 다 끝났을 때 내가 지운 목록을 보면 진짜 개뿌듯해. 진짜 찐. 예를 들어서 쌤은 요즘 나의 삶의 재미는 또 어디냐면, 없네? 내가 너한테 운동 링 보여주고 싶었는데 핸드폰에 있어. 아무튼 쌤 운동 리스트 막 그 운동 기록 보면은 한 달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가 다 씌워져 있어. 다. 나는 요새 그 말이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제 그런 몸이 돼버린 거야. 나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야. 그 링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들만의 그 재미를 찾아야 돼. 근데 또 하나의 제시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 재밌지 않나라는. 그래서 너희들만의 공부의 재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 처음을 좀 꺼내볼까? 없다 했지. 저는 업무 만성이 48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 잠깐만. 쌤 잠깐 이거 출력 겸 한 5분 쉬었다 하자. 안돼. 1, 2, 3초 100번. 몇 페이지겠지? 48. 아이 출력해봐야 되네.
가봤냐? 네. 어디 가봤어? 일본이랑 베트남 베트남? 또 두 군데 가봤어요. 이는 저도 일본, 베트남, 대만. 부럽다. 쌤은 25에서 처음 해외여행 갔었는데 그 전에 꿈도 못 꿨다. 부럽다 이 새끼들. 제가 아까 배영 화면 보니까 그거 해외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25 이후로 나갔어. 쌤. 그거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 되냐고? 아까 창틀에 앉아있는 이거? 응. 다들 여기서 이렇게 다 힘들고 거 떨어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 밑에 난간처럼 보이지만 낮아. 고도. 밑에 존나 젊고 잘생겼어. 경문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여기가. 내 경문 들어오기 마지막 전 여행이었거든. 아 이때가 좋았다. 쌤 존나 옛날에 사귀다 여자친구 사진이 있네. 깜짝 놀랐네. 내가 가본 최고의 국가는 뭐더라?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우리나라 문화랑 존나 비슷해. 사람들이 존나 시끄럽고 이런 거 보지만 여기 다쌤 천천히 하시고 그냥 놀러 다닌 건데. 틀렸다. 일본 와 사진 진짜 많이 찍네요. 진짜 많이 찍지. 여행 가면 남는 게 사진이잖아. 다 남겨야지. 이런 거 막 좋댔다. 서울 가서 전 여자친구만 찍었던 거죠.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겠다. 여자친구한테 걸리면 혼나야 싶다. 아 여기 진짜 좋아한다. 이거 누군지 알아? 이거 사진이 안 되니까. 우리 형수님이거든. 지금 형수님인데 그때 우리 희야 여자친구란 말이야. 그래서 여행을 애랑 우리 형수님, 나 희야 이렇게 3명이 갔어. 근데 형수님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몰라. 혹시 딸 키우는 집은 다른가 봐. 우리 부모님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 그 뭐지? 그 나중에 상견례 하잖아. 상견례 하는데 서로 모른 척 해야 돼.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아니까 누나 이시라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 하길래 저 그 하면서 존나 던던하다가 걸린 거야 여행 간 거. 그래서 그 형수님 부모님한테 진짜 등짝 시게 먹고 좀 많이 미안했어. 진짜 딸 키우는 집은 다른가 봐. 이때 난 개 젊었어. 보여주고 싶은데 왜 다 존나 젊었다니. 20살 때 오른쪽 이셈이에요? 왼쪽 이셈이에요? 오른쪽이 되지. 누가 봐도 내 아니냐? 개 젊었다니. 진짜 젊었다. 뭐야? 전 여자친구 여기 있어. 아이씨 BTS 온다. 됐네. 좀 빨리 지워야겠다. 야, 쌤 림보 존나 잘하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나? 되는 게 없네. 림보에서 쌤 상 탔었는데. 아니 유럽에 여행 갔었어. 그 부다페스트 갔었거든. 오스트리아 처음에 갔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 내 옷이 씨발 이거 봐봐. 옷이랑 건물이랑 보호 색인 거야. 찍어도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바로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이걸로 옷 갈아입고 바로 옷 갈아입었다. 와, 저 간만에 좀 멋 좀 부렸는데 갑자기 옷이랑 건물이랑 동화돼. 그래서 화장실 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이제 좋았다. 좋았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이거 봐봐. 사진 좀 이쁘게 찍었다. 내가 찍었지, 잘 찍었지. 근데 쌤이 이날 가서 여기 보면 구름이 좀 끼어 있었잖아. 그 전에 구름이 좀 심하게 끼어 있었거든. 이거 봐봐. 여기 보면
구름이 막 심하게 껴있어. 그래서 나 약간 실망했어. 아, 씨 유럽까지 하는데 여기 우중충한 날씨가 뭐가 하면서 막 실망했었는데 그 지금 이게 뭐냐면 그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예쁜 야경이라는 부케트에서 다니네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으려는데 구름이 씨부랄 거 여기 끼니까 이제 개 실망할 거 아니야. 근데 한 10분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봐봐 날씨가 개잖아. 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 봐 무지개가 어디가 너무 높아야 되나? 무지개가 이 건물 사이로 딱 이렇게 쌍무지개가 핀 거야. 이 건물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한 겹 두 겹 이렇게 이게 진짜 나그 거기 이제 그 사는 사람들도 와,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살면서 이걸 보내 하면서 해외 사람들 영어로 대화돼요. 이때까지는 가능했지. 지금은 하니까 지금 이제 유럽 그 뭐지 미국 애들이랑 내가 한 번씩 연락해.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말을 존나 빨리 해. 옛날에 내가 이제 그때는 내 쌤이 그걸 했거든. 그 회화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회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 말투가 어떠냐면 걔네들 기준으로는 너무 딱딱한 거야. 왜냐면 수능 영어니까 자꾸 문장이 길어져. 그때는 할 말만 하고 딱딱딱 끊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수능 문장이라서 자꾸 걔들이 니 말 존나 뻑킹 듣기 역겨워 이렇게 막 표현하대. 그럼 왜 그러는 거니까 존나 막 사극 보는 거 같아 이지라. 지금도 되긴 한데 빡세지. 근데 웃긴 게 예전에 포르투갈 놀러 갔는데 그때 술집 그냥 와인바에서 만난 그 부부가 있어. 그 부부가 이름이 다리오 부부인데 와 얘기하고 나중에 뭐 또 보자 했는데 옆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좀 부러워하면서 보는 거야. 와 하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면서 나중에 그때는 페북이었거든. 페북 친추하고 보니까 금방 포르투갈 배우더라. 그래서 나 그 왕자의 게임 맞나? 왕자의 뭐지? 맞나? 왕자의 게임. 아무튼 거기에 나오더라. 그래서 뭐가 무슨 다리오, you didn't see my album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oh yeah I'm the actor 뭐 포르투갈 하면서 근데 뭐 그 영국 가가지고 같이 촬영했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그 최민식 같은 느낌이라더라. 그래서 우와 무슨 나도 놀랐다. 근데 내가 취준 때 걔 연락 한 3번 씹으니까 그 뒤로 연락 안 오더라. 그 전에 계속 해피 버스데이 주소 하면서 왔었는데 아 이거 씨 내가 봐봐 아 보여주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게 존나 웃긴데 아씨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게 유럽에서 이게 동영상이야. 걸어가면서 이질하면서 걷는 영상을 찍었어. 근데 여기 보면 열차가 딱 지나가잖아. 트램이 지나. 트램 영상 딱 끝났을 때 트램에 앉아있던 남자의 표정인 거야. 이거 뭐지? 찐따 동양인 딱 이 표정이 있어. 아 이거 다 안 되네 영상. 와 사진 많지. 야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 얘들아? 이 노부부처럼 되는 거야. 존나 멋있지 않냐? 몰래 찍은 거예요. 몰래 찍은 거야. 아니 너무 멋있지 않냐? 그래서 난 이때 이걸 보고 나서 이런 부부처럼 되기 위해서 이런 와이프를 내랑 잘 맞는 찰떡의 와이프를 찾는 중이었어. 지금 그래서 찾은 거지 쌤. 오늘 쌤이 아침에 눈 떴는데 쌤 지금 여자친구가 아침에 갈치조림을 해준대. 아침 먹고 출근하라고. 갈치조림이 요리하기가 진짜 존나 어렵거든. 이걸 먹는데 이렇게 어린 애가 이걸 하는데 나 진짜 오늘도 결심했다. 내가 무조건 얘랑 결혼해야겠다. 야 이런 여자 진짜 잘 없대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서 난 이게 갈치조림 뼈 한 번 딱 발라내고 입안에 촉 하고 뚱 넣는 순간 됐다. 이건 결혼이다. 이거를 나는 오늘 또 한 번 다짐하고 왔다 쌤은. 난 진짜 운이 좋았지 쌤은. 뭐야 씨 이거 지워야겠다. 씨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 씨야! 그런 줄 존나 놀랬네. 이게 군데 남아있네. 좀 찾아야겠다. 지워야겠다. 조졌다. 이것도
이렇게 귀여웠던 내 조카가 지금 왜 그럴까? 야, 쌤 얼마나 역변했는지 보여줄까? 진짜 누가 봐도 존나 재민 같지 않냐? 야, 저랬던 내가 이렇게 됐다. 다행이다. 얼굴 좀 그나마 변해서. 너 나중에 살 빼려면 있잖아. 저 놀러 오나? 재밌었지? 나중에 살 빼고 싶으면 크로스핏 하고 와. 가오 씨발. 인생의 쓴맛은 다 보여줄게. 그 뭐지? 예전에 이 학원에 계시던 그 카운터 쌤 중 한 분이 김효정 쌤이라고 계셨거든. 그 쌤이 최근에 쌤한테 연락 오는 거야. 그 크로스핏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꿀팁 알려줬어. 아, 일단 첫날 가면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게 있다고. 화장실 위치를 찾고 화장실 위치랑 가까운 데서 운동하라고. 그냥 무조건 토할 거니까 무조건 화장실로 튀어가야 될 거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위치를 잡고 해라. 근데 화장실이 만약에 다른 층에 있거나 멀다, 그럼 무조건 비닐봉투를 들고 가세요. 그래야 운동하면서 바로 토하니까 나고 할 정도야. 진짜 토해요? 진짜 나는 첫날 토했어. 내 친구들 다 토했어. 근데 해보면 알아. 재밌어. 그 토하는 많이 하는 거야. 그냥 토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 나오만 하시면 별로 힘들진 않습니다. 불화예요. 토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와봐. 되게 재밌게 해줄게. 수능 치고. 그러니까 두 명이 왔었거든. 쌤이랑 최근에 같이 운동했었어. 지금 그 졸업생 2명이 많이 사랑받고 있다 거기서 누나들한테. 아무튼 자 하자. 48페이지고요. 봐봐. 힘들다. 오늘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할 것들은 뭐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77번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cause it was be impossible for you to discover huge store of historical or scientific evidence or first-hand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독해를 끊어가면서 즉각적으로 대가리 속에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더 문장이 있어.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면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다시 크게 우리가 덩어리를 좀 나누고자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앞뒤 한 덩어리씩. 그러면 다시 앞에 덩어리는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거든. 덩어리잖아. 그럼 여기서도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 주어 여기 있고 동사 여기 있네. 그럼 뭐 나머지는 다 주격 보호고 덩어리잖아. 그럼 다시 그러면 because it would be impossible.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이에요. 뭐가? 자, 이때 for you라고 하면 얘는 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얘를 정확하게 해석 못하면 사실 이 문장을 해석하기 좀 힘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해 볼래? 왜? 그럴 줄 알았어요. 니가라고 하는 거야. 니가 새끼야. 니거 새끼야. 이거 뭐야?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고 이게 뭐야? 가주어예요. 이게 이제는 눈에 보여야 돼. 문장 구조가.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눈에 보이려면은 봐봐. 이때 이시 얘들아 그것이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이때 이시 앞에 뭔가 지칭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명사 이시라면은 앞에 분명히 뭔가 지칭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갑자기 it will be impossibl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문장의 맥락상 말이 안 되거든. 그것이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뒤에 있는 이 to 덩어리가 뭐겠어? 진주어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덩어리가 여기 to부터 이까지의 덩어리가 뭐? 얘들이 진주어 구덩어리고, 근데 투부정사에도 얘들아 뭘 가질 수 있어?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고 그 새끼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를 it will be impossible. 야 불가능할 거야. 뭐? 네가 to discover 발견하는 거 뭐? huge store. 즉 봐봐 해석하실 적에 문장을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어. 너에게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 it will be impossible 불가능할 거야 너에게. 뭐가?
근데 너에게가 아니라 네가 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의 이유는 이거야. 투부정사 앞에 폴이나 다시 폴이나 오브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이 새끼가 혹시 그게 아닌가? 이걸 계속 고민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폴이나 오브가 있으면 95% 확률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투부정사 앞에 폴이나 오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러면 다시 질문. 오브는 언제 쓰고 폴은 언제 써? 쓰가? 이거 똑같은 질문을 미안하다.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하면 정말 잘할 거야. 너희들한테 하면 못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까먹을 수 있거든. 중요한 거 아니라서 그래. 너희한테는. 근데 알면은 이게 돼. 뭐냐면 문장에서 얘들이 의미상의 주어인가를 좀 더 쉽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는 내신에 나오니까. 봐봐. 오브를 쓰듯이 투 부정사가 있어요. 투 부정사. 이 녀석 앞에 뭘 쓸 수 있다고?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어요. 의미상 주어는 뭐야?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존재하는 주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어로는 취급받지 않는 것들. 그걸 보고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하는데 때로는 포를 쓰고 때로는 오브를 써요. 물론 여기 어떤 명사가 있겠죠. 자, 근데 언제 포를 쓰고 언제 오브를 쓰는지는 앞에 형용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다 포를 쓰시면 돼요. 단 형용사의 의미가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상태 따위를 나타낼 때는 오브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wise 지혜롭네. 그럼 사람의 상태네. 뭐 지혜로운 사람 새끼. 뭐 금방 해피해. 그럼 뭐야? 오 사람의 어떤 상태가 행복하네. 그럼 뭐 ove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 즉 여기서는 뭐예요? impossible이잖아. impossible인데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니까 for를 쓴 겁니다. 알겠죠? 요거에 대한 이해는 있으면 좋아요. 그럼 다시 그럼 다시 because it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할 거야. 네가 뭐 하는 거? to discover 발견하는 건데 a huge source of his historical or scientific evidence firsthand. 그러니까 역사적 혹은 과학적 증거의 어떤 막대한 축적을 발견하는 게 어렵다고. discover. 오케이? 그러니까 이까지가 뭐예요? because라고 하는 덩어리. 자, 다시 봐봐. 그럴 거기 때문에라는 지금 뭐예요? 우리 아까 지금 접속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면 불가능할 거야. 네가 뭐 어떤 과학적 뭐시기 등등의 큰 덩어리에 그거 발견하는 게 불가능할 거래. 그런 원인 때문에 자 뒤에 볼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봐야 돼. studying이라고 하는 봐봐 문장 제일 앞에 뭐가 왔어? ing가 왔어. 그럼 얘는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 자 쌤이 아까 오늘 했던 게 우리 분사에 대한 공부잖아. 자리값에 대해서도 공부하긴 해야 되지만 잘 봐. 얘가 지금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라면 어떤 명사를 꾸며줘야 돼. 꾸며줄 명사가 있어? 근처에? 없지 않냐? 그래 맞아. 그러니까 자리값으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동명사인 거 인지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나서 그렇게 인지하는 것보다 얘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 왜? 바로 앞에 꾸며줄 명사 없어? 뒤에 꾸며줄 명사 없어? 현재 분사 아니야. 그리고 문장 제일 앞에 왔네? 그러니까 얘는 뭐? 동명사야. 그러니까 바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실 적에 얘는 동명사니까 문장의 주어는 이 주어 구덩어리겠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인데 in high school and college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to a great extent 난 선생님 이거 해석 잘 못하겠어. 근데 수식어 덩어리니까 버려도 괜찮으나 그래도 하면 to a great extent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얘들아? extent가 뭔 뜻이야? 쓰가? 응?
커튼이요? 확장. 확장이지. 근데 자 봐봐. 여기서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자, to a great extent 확장인데 거대한 확장을 향해서 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수식어야. greatly를 크게 그냥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greatly 그냥 크게 더 많이 훨씬 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크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이 표현을 외우셔도 됩니다. to a great extent 즉 크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크게 넓게 이런 표현이에요. 크게 넓게. 그럼 다시 야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크게 봤을 때 자 depends 자 문장에 동사가 나올 자니까 당연히 depends o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다시 써볼까? depend on은 뜻이 뭘까 지훈아? 의존하다야? 그렇지. 어디에 의존하다 혹은 어디에 달려있다. 자, A라는 거는 B에 의존해. A가 원인, B가 결과. A가 결과, B가 원인. 1번, 2번 중에 뭐가 맞아? 1번? 2번? 그러니까 depending on A to B A depend on B가 있어. 원인과 결과와 원인 둘 중에 뭐가 맞냐? 에 대한 사고가 바로바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돼. 2번이야. 너무 자연스럽게. 되겠지? 생각해봐. 야, A는 어디에 의존되냐면 B에 의존돼. B가 얼마나 잘하냐가 여기 따른 결과가 A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라면은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 글의 맥락에서 그 인과가 있죠. 인과가 있는 글은 쌤이 뭐가 중요하다 했어? 원인이야, 결과야? 정답의 근거로 두는 게 결과 아니에요? 응? 결과 아니에요? 원인이야, 결과. 고맙다. 안경을 좀 많이 보시네. 봐봐, 내가 원했던 대답은 원인입니다. 결과입니다. 이거지. 원인 아니에요? 결과 아니에요? 이건 뭔 의미 차이냐면 공부를 진짜 심한 안 했다는 거네. 맞잖아. 읽어본 새끼, 공부한 새끼는 당연히 이겁니다, 저겁니다 대답할 거고 공부 안 한 새끼는 야, 이 시간다고 심지어 2분의 1의 확률인데 뭐가 중에? 일반적으로 쓰면 결과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건 맞아요. 근데 디펜더는 좀 다르다고. 디펜더는 얘들아 보통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규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디펜더는 알겠지? 그래서 디펜더는 있으면 결과보다는 즉 뒤에 있는 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쉽게들아. 자, 그러면 다시 마저 해석해보면 studying in high school and college 그러니까 고등학교랑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크게 depend on 달려있습니다. 뭘? 읽는 것에 달려있는데 books, 책을요 and other document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서를 읽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그래서 요 글은 어떤 의미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걸 재정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읽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장을 읽었어. 문장을 읽어서 생각 정리해야 될 거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요는 뭘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많이 읽어라. 이거잖아. 왜? 야, 네가 뭔가 대학교 가자마자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가자마자 바로 많이 읽어. 그 뭐 책이든 다큐멘트, 문서든. 오케이? 이런 말의 내용이에요. 얘들아 습관적으로 글을 읽고 나면 글을 정리해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는 연습을 평소에 하면 좋아. 평소에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모의고사라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가 읽고 나서
정리해서 나오는 속도가 좀 빨라져. 특히 중요한 글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글이라면 글의 맥락상 이 부분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한다는 우리 주제문 같은 것들 있지. 그게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만들 글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사고하게끔 한다고.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얘도 한번 해볼 건데 안에 있는 어휘도 좀 같이 하면서 할게요. 자, 78번 해볼게. 자, certain kinds of specialized professionals. 보니까 얘들아, 요거는 문장의 역할이 뭐야?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 덩어리예요. 자, 정확하게는 얘가 주어인데, 자, certain kinds of specialized professionals라고 하면 뭐야? 자, 문법상의 주어는 얘가 맞아. 근데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얘예요. 의미상의 주어는 얘란 말이야. 그래서 쌤은 보통 어떻게 하냐? 묶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주어라고 해요. 왜냐면 뭐야? 그러니까 특정 종류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종류가 아니라 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류긴 하지만 어떤 녀석들 전문직에 있는 어떤 교수들, 그러니까 이런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교수가 아니라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은요, 특정 종류에 있는 그런 종사들은 근데 어떤 류와 같은 이라고 할 건데 만약에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하진 않으나 의미상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such as 이런 새끼들 자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얘들아. such 쌤이 지난 시간에 순서 문제 할 때 such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뭐 어떤 점에서 중요해? 어떤 점에서 중요하겠지? 중요한 것만 기억이 나요. 이거 하고 바로 쌤 모의고사 할 건데 이발 순서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준서 지난 시간 왔지? 안 받겠네 영상? 아니 영상이 없어. 어? 영상 어떻게 보지? 내가 단톡방 안 눌렀나? 올렸을걸요. 용법이 많네. 누굴 안다. 내가 지난 시간 한 건 뭘까? 컷 좀 탈게. 이따 같이 보자. 요 한 문장 하고 바로 모의고사 보자. 자, such as scientists and engineer.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들, 기술자들과 같은 그런 전문직이요. 자, 근데 이때 얘들아, 콤마 찍은 덩어리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뭐를 수식해줘?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부수적인 설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such as와 같은 이런 표현이 오면 이거는 완벽하게 부수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자, 문장에 이번에는 뭐가 나올 차례야?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문장을 보니까 worked가 있지. worked. 근데 읽다 보면 얘가 동사로 인지하고 읽다 보면 뭐가 되냐면 얘들아 여기 뒤에 보다 보면 뭐가 있어? express가 있어. 여기 동사가 있어. 그러면 얘는 절대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수식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수식인지를 알아야 돼. 자, 봐봐. worked for the federal government. federal government은 뭐야? 연방 정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존재 개념이야. 그러면 다시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얘가 꾸미는 건 누구야? 저 앞에요. 이 새끼겠지. 그 의미상. 그러니까 얘들아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식어끼리 더 붙을 수 있다 보니 요거예요. 어떤 한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어떤 수식어가 얘를 이렇게 꾸미고 이미 있다면은 뒤에 수식어 덩어리가 이렇게도 꾸밀 수 있다고. 근데 이때 이 수식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ing일 수도 있어요. pp일 수도 있어요. 혹은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 관계사일 수도 있어요. 관계사 절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혹은 to 부정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있다면은 멀리서도 꾸며줄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늘 여러분들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수식어가 있으면 이 새끼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를 내용상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고. 보면 봐요. 이것도 심지어 일하고 있는이라는 개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PP가 아니라 능동 아니 진행의 개념으로 ing가 돼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새끼들이네. 그러고 있는 이 새끼가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를 꾸미네. 그래서 수식어가 또 붙고 또 붙는다면 이렇게 멀리서 꾸밀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아직 동사 안 나왔잖아. 그게 바로 뭐야? 익스프레스라고. 자, 이게 얘들아 1차적으로 독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이 상황을 감지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왜냐면 봐봐. 해석하다 보면 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전문 어떤 직업들을 가진 애들이 일하고 있어. 뭐 얘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근데 얘들은 또 표현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이건 절대 동사가 아니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동사잖아. 누가 봐도. 왜? express 동사 말고 뭐가 있냐? 자, 또 다시 표현합니다. much less satisfaction. 훨씬 더 적은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with their work. 그들의 일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뭐 further executive.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정관들보다요. 그래서 요 문장을 해석하실 적에 주의해야 될 건 얘들아.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주어 동사 하나예요. 단 접속사가 없다면. 단 접속사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 동사 있겠지만 접속사를 찾으셔야겠죠. 단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접속사의 생략의 케이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접속사는 언제 생략돼? 접속사들은 수없이 많은 접속사들은 언제 생략돼? 1번 방금 했잖아. 분사 구문. 2번 접속사 대신 문제에서 목적어 전력할 때. 3번 관계 대명사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그냥 생략사거든. 4번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사거든. 근데 결국 그 모습이 결국 현재 분사와 같은.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요 네 가지 케이스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로 필기는 해주지 않겠지만. 자, 다시 까지 하고 오늘 일단 다시 모의고사 좀 하자. 모의고사 해볼까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학생이 하. 그게 예전에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학교 가방에 넣어서 그냥 나와야 돼. 아이씨. 상대는 학생이야. 죽일 수 없잖아. 그래. 조심해라. 내가 요새 전환구 운동을 한단 말이야. 전환구 운동한 지 한 6개월 됐어. 하다 보니까 전환구 운동에 실패가 있어. 뭘 하면 힘 조절이 안 되잖아. 원래 너 이거 재는 거 알지? 이거 다 하는 거. 이게 쌤이 원래 55kg 나왔어. 손가락이 짧아서 약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손가락이 짧다고 해서 약하다라는 핑계다. 내가 보여준다면서.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운동했냐면 바벨 안 하는 거 있잖아. 10파운드 10파운드 꼭 바벨을 계속 이렇게 100개 하고 뒤로 쑥쑥 100개 하고 그다음 요거 하는 거 있어. 두두두 많은 거. 그거 100개 하고 그다음 이거 악력기 100개를 6개월 동안 치는 거야. 그러고 내가 최근에 되니까 이제 75kg가 나대. 악력기 치는 거. 그래서 슈발 이제 난 드디어 강력해졌다는데 뭔가 좋을 줄만 알았어.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좋아. 근데 실생활에서 자꾸 이상한 게 생겨. 예를 들어서 왜 손으로 똥을 닦아야 되잖아. 휴지로. 똥 닦는데 자꾸 너무 세게 닦으니까 피가 묻어서 자 쓰려. 이걸 존나 아파. 두 번째는 설거지 하는데 자꾸 유리잔이 깨져. 그래서 지나는데 뽀독뽀독 띵그랑 이지랄.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자꾸 힘 조절이 안 돼. 난 평소처럼 힘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깨져. 그래서 50은 내가 약간 처음에 내가 슈퍼파워를 얻게 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뭐야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등짝 한번 시계 후드로 맞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보자보자보자 하고 진짜 약간 얘들아 위험해. 이 말이 즉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적용시킬게. 위험하다. 내랑 악수하지 마라. 시끼야 들고 다녀. 내가 니 한번 옛날에는 학생들 장난으로 그냥 마사지 하면 괜찮은데 지금 하면 니 어깨 다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들고 다녀. 참아. 슈퍼파워. 상대는 일반인이야. 자, 접속사를 한다. 모의고사 할 텐데
준석이 수업 만들었다고 하니 쌤이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새끼야. 새끼야. 이 뒷페이지 이건 언제예요? 응? 저 아까 방금 떴던 거 뒷페이지 언제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 다녔는데. 근데 이거 빠진다 했겠지. 뭐 이거? 네. 그 제가 저번에 그 필기한다고 하는데 이 페이지인가? 뭐더 없던데 이 전 페이지. 우리는 수업 다 했어. 내가 오늘 캡처해서 보내줄게. 그러면 오케이. 뭐 날도 이렇게 됐겠다. 쌤이 오늘 그래 씨발 한번 다시 설명해줄게. 이제 뭐 아마 조만간 나랑 또 수업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너희 고3 수업은 원래 전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마지막이지. 다음 주 마지막이네. 3월 다 개학하면 이제부터는 딱 원장님이랑 재현 쌤이랑 수업할 거야. 고3. 저희 원장선 아니에요? 아 하게 될 거야 고3. 저희 그 말했던 거 있잖아요. 뭐라고? 저희 그 정일 쌤이랑 처음 들어보는 쌤인데 원 쌤이랑 한다고. 성근 쌤? 네, 근 쌤이랑. 네. 그래 아무튼 그러면 이제 내랑 마지막이니까 쌤이 몰아서 좀 해줄게. 먼저 주제요지에 대한 설명할게. 주제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 첫 번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거기다가 역접 연결사가 있으면 그 뒤를 보고 무조건 풀어야 돼. 근데 중심 내용은 무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복적인 어문으로 계속 반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 앞서서 글의 맥락을 파악해야 돼. 글의 맥락은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각각에 알맞는 연결사들이 있고 그것에 알맞는 근거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시면서 무조건 키워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필수적이야. 필수적. 이걸 안 하면 늘지잖아. 알겠지? 이거 해야 된다 했다. 다음 두 번째, 하고 나면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 분석할 때 그냥 옆에 띠끄적 이런 거 말고 안에서 틀린 거 확실하게 어휘에 대해서 표시하시면서 풀라고. 그러다 보면 선택지 분석이 자연스럽게 좀 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다 보면 또 이게 있어. 너무 매력적인 오답들은 무조건 있어요. 매력적 오답이라고 하는 무조건인데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건 그 새끼야. 근데 그 새끼를 승부를 걸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내가 찾은 근거를 기반으로 비교 대질하면서 문제를 그 지문을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눈에 보일 겁니다. 그냥 찍지 말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자 다시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푸는 방식에 대한 건 나중에 너희가 보시고 봐봐 역접의 맥락이야. 그러면 역접의 연결사가 있어. 그럼 그 뒤가 근거인데 그래도 앞에는 꼭 읽어보라고. 왜? 그래도 앞에 내용 파악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앞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은 꼭 읽으세요. 자, 그 다음 연결사가 없는 구조라도 우리가 뒤집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과거의 통용, 과거 일부 극소수의 주장들이 있으면 뒤집히는 구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오는 표현들 꼭 읽어보시면서 하고 그리고 뒤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어떤 통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뭐가 발견되고 뭐 보여주고 있고 어떤 실험이 또 뭐 제안하고 있고 깨달았고 지랄지랄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 그냥 근거로서 활용하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있는 내용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음 예시가 있어요. 그럼 예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떤 예시가 있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보통 근거로서 활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시에 연결사가 없더라도 나올 수 있네. 그럼 이런 단어들을 꼭 외우시고 자, 잘 봐. 어떤 개념, 정의, 이념, 용어, 원리, 원칙, 공식, 법칙, 발견, 진술, 제품, 서비스,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예시들이 있어.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인과가 있습니다. 인과는 말 그대로 얘들아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는 결과예요. 근데 이런 인과와 관련된 연결사들 혹은 어떤 다른 표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못 외웠어? 외워. 얘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 얘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자, 근데 봐봐요. 어떤 시간의 순서나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인과로 규명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들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적 사건의 흐름의 나열이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인과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대조가 있어요. 비교대조는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개를 비교하는데 공통 내용이 있어. 그 공통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든 대조를 하든 얘들은 이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들이 무엇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대조를
하는가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게 곧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 연결어들 혹은 그 연결어가 없는 형태의 표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했어요. 한 대상 A에 대한 특성을 서술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 B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여러분들이 A의 특성을 파악하려 해야 되지 뭐 B에 대해서는 이해하려면 안 돼. 그러니까 난 A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B를 들고 온 거야. 근데 B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되고 A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열거가 있습니다. 열거는 뭐냐면 비슷한 것들을 계속 나열한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원빈, 차은우, 준호 나열했네. 뭐야? 잘생김. 그럼 그 잘생김에 대해서 끝.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 하나의 중심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열거는. 그럼 열거는 어떻게 발견해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합니다. 열거는 다이어셀크도 무조건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이건 선생님 확신하게. 다음, 자, 이 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별개로 중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 위에서 우리가 어떤 글의 맥락과는 별개로 이건 약간 힌트들로 여러분들 활용하는데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중요한 거야. 왜? 우리는 중심 내용 계속 반복할 거니까 반복 어구가 있어. 그럼 무조건 키워드로 작성하고 이걸 기반으로 문장을 푸셔야 돼요. 다음 대명사는 생각해보자. 이건 반복인 거죠. 왜? 대명사는 앞에 있던 어떤 명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명사가 있다는 거는 반복이니까 그 녀석은 무조건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it이나 they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얘들은 어떤 지칭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무조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it이랑 that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이나 절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어쨌든 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무조건 중요합니다. 하나 더 명령 표현이 있어. 명령 어구라고 하는 건 명령문일 수도 있고 명령어일 수도 있고 must, should, have to 같은 조동사일 수도 있고 비투형법일 수도 있고 혹은 사역동사일 수도 있어. 얘들은 강조예요. 뭐냐면 필자가 내가 생각에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어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만 가지고도 사실 문제가 거의 풀려요. 주제, 요지, 제목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필자 요소를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표시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거는 글의 맥락과는 무관한 얘기. 그냥 중요한 거. 다시 어떤 중요 표현이 있어. 문장에 보다 보면은 important, essential, significant, critical, vital, crucial, necessary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고 필자 의도를 굉장히 명백하게 나타내는 문장 표현들. 이런 어휘가 있다? 무조건 별표치고 그 문장에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필수적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적인지를 나타내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다음 부정 표현이 있어요. 모든 부정이 중요한 거 있는데 두 가지 날라 했어. 하나는 이중부정. 그러니까 야 A를 안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A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꼭 챙기기. 나머지 A에 대해서 우리가 A가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B를 들고 A의 대척점이 있는. 그럼 B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결국 A가 좋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부정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인지하고 이게 나왔다 그럼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표시해놓고 키워드를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생각해보면 중심 내용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의 문제점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결도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 그러니까 답변은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 얘들아 when, if, by, to 부정사의 부정 긍정인데 이거 뭐뭐 하냐면 뭐뭐 할 때 뒤에 긍정 부정. 그다음 뭐뭐 한다면 긍정 부정. 이거 by ing야. 뭐뭐 함으로써 긍정 부정. 뭐뭐 하기 위해서 긍정 부정. 즉 얘들이 중요한데 얘들 적보다는 뒤에 콤마 찍고 그 내용이 중요해. 그 내용이 뭐야? 긍정이거나 부정이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필자의 의도를 굉장히 다분하게 넣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만약에 지금 공부한다면 시발 나중에 잘 될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시발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싹 다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푸시하고 무조건 근거로서 활용해야 될 덩어리 중 하나예요. 알겠죠? 자, 이게 우리 주제요지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다면은 자, 잠깐만. 그러면 자료 좀 찾을게. 지금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순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봐봐잉. 순서 문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들도 뭐냐면 아까 우리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건데 글은 무조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응직성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중심 내용 하나하고 계속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관계도 얘들아 똑같아요. 아까 쌤이 전에 이런 얘기했어. 주제, 요지, 제목, 밑줄, 주장 같은 문제는 결국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순삽도 는다고 했어.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평가에서 말하기를 똑같이 비교, 예시, 대조, 역접, 뭐 열거, 인과와 같은 동일한 글의 맥락을 가지거든.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순삽도 조금 늘어요. 자, 근데 순서 문제와 같은 경우 쌤이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말할게. 100% 여러분이 정답을 찾게 할 수는 없지만 5개의 선지 중에서 3개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했어. 그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2가지의 근거로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명시적 근거. 명시적 단서예요. 명시적 단서가 어떤 게 있냐면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들이 있어. 이 연결어들은 전에 우리 주제, 요지 쌤 필기해준 거 그대로 인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대명사가 있네. 대명사는 생각해보자. 자,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 어떤 주어진 문장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여기서 각각의 A, B, C의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 첫 번째 문장에 어떤 대명사가 있다? 그러면 그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찾으면 돼. 단 여기서 무조건 첫 번째 문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난 시간 한번 볼게. 자, 봐봐. A, B, C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의 대명사 보니까 B에 he가 있네. 근데 글을 읽어보면 이 he가 지칭한 건 명백하게 the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찾았으면 할 수 있는 거. 주어진 문장 뒤에는 무조건 B가 와야 돼. 그러면 벌써 쌤이 얘기했던 그거 줄였네. 3개 지우고 2개 냈네. 그럼 지금부터는 뭐예요?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인용하는 건데, 자, 봐봐. 지시어를 가지고 또 찾으시면 돼요. 지시어는 어떤 게 있어요? this, that, these, those, 소유격, such. 얘들은 뭐야? 그러한 명사, 이 명사, 저 명사라는 거는 앞에 어떤 문장에서 명백하게 지칭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똑같이 활용하는 건데, why? 여기서도 보면 that night, 그 밤인데 여기서 말하는 that night가 that first night, 그 첫 번째 밤을 가리키는.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런 지시어라든가 대명사는 같은 형태로 우리가 반드시 찾기 놀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연결어도 있을 수 있네요. 연결은 생각해보자. 자, 먼저 역접의 연결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역접의 연결사가 있으면 그 뒤의 내용은 함께 묶여져 있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뒤의 내용을 기반으로 앞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역접이니까 당연히 앞의 내용이 뭐였어? 반대되겠네.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내용의 앞의 내용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뭐지? 주장인지 과학적 내용인지 어떤 중심 내용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마찬가지. 이 예시가 어떤 내용인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과가 있어요. 뒤에 게 원인이라고 여기시면 앞에 그 결과를 찾으시면 되고 뒤에 게 결과라고 여기시면 앞에 게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건 연결사에 따라 다르겠지. 만약에 연결사가 because야. 그러면 뒤에 게 뭐였어?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겠지? 그러면 앞에 뭐? 결과도 찾으려고 하시면 돼요. 다음 비교 대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비교 대조가 있으면 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거네. 그러면 B랑 A에 대한 공통점 혹은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B와 대조 혹은 비교하고 있는 대상군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대상군을. 이게 여러분이 연결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일전에 배웠던 주제, 요지, 제목, 밑줄과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이게 명시적 단서야. 근데 쌤이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왜냐면 잘 봐. 이 내용상 연결이 두 번째 근건데 이거는 단기간에 절대 못하고 쌤이 지금 이 단적인 수업으로는 절대 알려줄 수 없어. 그래도 좀 보면 기본적으로 내용상 연결은 얘들아 이게 밑바탕이 돼야 돼. 내용 이해. 그러니까 완벽한 독해를 통해서 내용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논리적 순서라는 거는 그냥 결국 논리적 순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연결사든 말 그대로 내용상 이 흐름이든. 그래서 이 내용 이해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의 반복을 무조건 찾아야 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좀 강조 중 하나는 뭐였냐면, 얘들아, 한 질문이 있으면 이제는 어휘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낼 거야. 근데 다르게 표현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어 한 단어에 단어 뜻 하나 외우고 띡 끝이 아니라 무조건 여러 개 단어를 반드시 외우라 했어요. 이제부터의 아마 수능 아마가 아니라 2020년도부터는 늘 그래왔어. 얼마나 이 새끼가 단어를 많이 아는가. 한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뜻을 알고 다음 동의어 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수능은. 그래서 다시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빈순삽과 관련된 그리고 주제유지 빈칸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그 밑줄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요. 아니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계속 많이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몇 년간의 지금 기저가 계속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2등급이 맞고 싶어? 그렇게 해야 돼. 1등급이 맞고 싶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그 다음 Y 반복은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이 순서 문제에는. 그러니까 이 반복이 어떤 중심 내용을 가리키는지 찾고 이 반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주어진 문장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어떤 내용이 여기서는 다르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 이거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게 바로 내용상 연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는 방식이에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게 아니면은 좀 할만한데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쌤이 말했던 요 명시적 근거랑 보통 내용상 흐름의 문제를 좀 섞어내요. 자, 일반적으로 이걸로 거의 다 풀려. 일반적으로 한 100문제 있으면 70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요 명시적 근거들로. 명시적이라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거의 풀려요. 근데 나머지 30은 이런 거예요. 명시적 단서에다가 좀 내용상 흐름의 내용도 좀 알아야 돼. 요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C를 찾았어. 연결된다는 거. 근데 B가 뒤에 붙을지 앞에 붙을지를 결정해야 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내용상 흐름으로 내용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알겠냐? 자, 지금 필기한 거를 다시 올려줄게. 이거 종이 없지? 지금 니는? 지금 아니 이 종이를 나한테 받았었어?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데 맞춰서 둘 다? 전 이쪽 준수는 나 출력해줄게. 컬러도 출력해줄게 그냥. 여기 있냐? 지금 다너 빨리 파일도 보내줘. 아 힘들다. 단어 치자 단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모의고사 지문을 좀 골라 했는데 씨발 저거 술면 설마 시간. 신비로운 나에게서 나에게는 사랑인가.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단어 치시면 됩니다. 힘들어.